네, 제 뒤로 지금 둥근 해가 떠버렸습니다. 에너지를 뜻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 이슈에서 다뤄보려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장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 증시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주들의 강세, 풍력, 태양광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인지, 블랙아웃 위기 때문인지, 에너지 대란 때문인지, 아니면 미국에서의 정부 정책 때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교보증권 스마트협업부 사연관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차장님 뒤에도 네. 이렇게 전구 하나 달아드릴 걸 그랬어요. 저는 뭐 후광을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아니 오늘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네. 때문에 확실히 몇몇 섹터들이 정말 수혜주로 꼽히면서 크게 올라주고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떤 법이며 어떻게 통과했다고 관련 종목들로 에너지가 거론되고 있는지 네. 그 부분부터 좀 기초적인 부분부터 볼게요. 네, 일단은 뭐 가장 큰 부분들이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이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들을 통해서 기후가 지금 심각하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맞서자라는 좀 대의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약품 가격이라던가 에너지 비용 이런 것들도 글로벌 전 세계가 좀 감소시켜 보자라는 부분에 좀 큰 뜻을 품고 일단은 법안들이 발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대기업은 연방의 세금 부담이 가중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더 큰 폭으로 이제 세금을 내라라고 얘기를 할 것 같고요. 한화로 봤을 때 한 562조 4,400억 규모의 정부 지출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은 또 부채를 찍어서 계속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도 일부 우려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미국의 경제학자들 한 200여 명이 역효과를 우려하면서 반대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게 수요가 또 시중에 돈이 풀리고 지출이 늘어나고 하면은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다시 한번 수요가 진작이 된다. 그러면 지금 연준에서 잡으려고 하는 게 미국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 쪽이거든요. 이런 소비 쪽을 오히려 더 진작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한번 가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대기업 세금을 인상하게 되면 당연히 대기업 입장에선 투자를 축소하거나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도 지금 문제가 좀 될 것 같고요. 처방약을 가격 통제하게 되면은 또 의료, 헬스케어 이런 쪽들의 어떤 여기는 혁신이 약간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통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해보려는 의지를 약간 꺾는 부분이 될 거다라고 한 200여 명의 경제학자들은 반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인플레 감축법이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주들을 향한 관심이 더 커졌는데 먼저 태양광부터 볼게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 주가로만 보면은 태양광보다는 풍력이 더 많이 오르고 맞아요. 있긴 한데 미국에서도요, 최근에 이 태양광주들의 주가 상승, 신재생 에너지주들의 주가 상승이 유독 가팔랐다고 해요. 이 전망을 따져보자면 그동안은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돈 못 버는 사업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돈을 버는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네, 진짜 미운 좀 새끼라고 해야 되나요? 미운 오리 예, 새끼요, 미운 네. 오리 새끼가 됐었는데 그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굉장히 백조로 다시 탄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러시아 쪽에서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 쪽에서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풍력보다는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쪽으로 이목이 집중이 되면서 결국에는 2분기에 서프라이즈한 실적들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주가 상승의 배경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에 지금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 역대급 실적 달성하면서 주가도 빵빵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과연 더 갈 것이냐? 전망은 어떻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기존에 일단은 화석 연료 발전 단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기술이 조금씩 발전을 해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태양광이라던가 풍력 이런 쪽들을 같은 킬로와트시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단가의 경제성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천연가스라던가 이런 화석연료 이런 것들은 정말로 엄청나게 급등을 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요. 가격적으로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원가의 부담이 너무나도 큰데 여기에서 어떤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라던가 풍력 쪽은 발전 단가가 한 20에서 30% 정도만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3배, 4배 증가해서 아직까지 싸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올라오는 폭들을 봤을 때 분명히 메리트가 생길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낙수 효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분야가 많잖아요. 네. 근데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 이런 신재생도 있지만 여기 보면은 2차 전지 이야기, 전기차 이야기도 있거든요. 있어요. 네. 네. 역대급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쪽일까요? 무언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는 거는 전기차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시장은 워낙 주가가 또 많이 올랐으니 네. 이제부터 시작인 태양광 쪽이 조금 더 효과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일단은 뭐 PER 단순히 좀 비교해 봤을 때 네. 내년 정도 실적으로 예상을 해보면은 순이익 기준으로 태양광의 이제 대표 종목들이죠. 한화솔루션과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것들이 PER 10배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2차 전지 많이 올라왔고 실적도 같이 올라왔지만 아직까지 이제 PER 단에서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쪽들 보면은 PER이 20배 이상, 30배, 40배를 받는 종목들도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태양광 지금 사도 괜찮겠네, 메리트 있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확실하게 방향을 잡고 숫자가 나오는 쪽과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기대감이 팽배해 있는 쪽들은 조금은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2차 전지 당연히 좋습니다. 지금 사도 제가 볼 때는 뭐 단기간에는 움직임들에 따라서 등락폭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기 이상으로 들고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손실을 보기도 어려운 섹터가 바로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전지로 한 50% 포트 비중을 좀 구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그리고 조금 더 설치가 쉬워서 빠르게 실적이 반영이 되고 있는 태양광을 한 30%, 그리고 나머지 풍력, 기대감이 많이 큽니다. 내년, 내후년 정도 돼서는 태양광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확실하게 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풍력에도 한 20% 정도의 비중을 나눠서 3개 종목에 5, 3, 2 이런 식으로 포트 비중을 구성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50% 2차 전지, 30% 태양광, 20%는 풍력. 약간 그 선호도의 그 순이기도 한데 네, 맞아요. 2차 전지부터 더 나오긴 한데 오늘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좀 거론됐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 고려와 이연도 살펴볼게요. 2차 전지 세계 옷을 입으면서 원래는 그냥 단순히 얘는 원자재 관련주야라고 했다가 그랬었죠. 2차 전지라는 그 옷을 입으면서 크게 주가가 점프했던 맞아요. 기억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고 나서 다시 내려온 상황에서 이번에는 한화와 네. 지분 투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요거 길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 길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저는 임팩트 있는 3자 배정 유상 증자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또 마침 한화의 자회사 한화 임팩트하고 이제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했어요. 미국 자회사인데 이쪽에서 4,700억이 넘는 규모의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받았고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투자 자금이 들어온다 그 이상의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화라는 그룹이 이번 어떤 친환경 에너지 흐름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뭐 태양광뿐만 아니라 수소 같은 쪽들 해서 전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기업으로 변모하려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줘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기업과 어떤 MOU를 체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이 예전의 철강사들이 밸류를 굉장히 낮게 받았어요. 전통적으로요. 그런데 이런 예전의 굴뚝산업 이미지를 벗고 맞아요. 여기에서 수소라던가 친환경 이런 쪽들을 붙이면서 밸류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로 하나라는 대기업과 특히나 친환경 쪽, 이런 수소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기업과 어떤 유상증자 이런 부분들을 이루어낸 것은 굉장히 저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론 오늘은 뭐 어떤 이슈가 있어서 네. 미국에서 이 인플레 감축법 이슈가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오른 것도 한 몫을 하지만 길게 보면 계속 올해 블랙아웃은 여름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유럽의 블랙아웃은 겨울에 올 것이다. 맞아요. 진짜 겨울까지 러우 전쟁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오히려 러시아가 우위에 점할 정도로 네. 가스 대란, 에너지 대란이 심해질 것이다. 러시아는 지금 겨울만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맞아요. 올 겨울에 그만큼 심각한 상황일까요? 네, 지금 겨울뿐만 아니라 네.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래도? 네, 빨리 준비를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한국가스공사에서 수요를 조금 예측하는데 실패를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푸틴이 러시아의 비호적인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지불해라 라고 이미 언급을 한번 했었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보게 되면 러시아가 라트비아라고 이제 핀란드 아래쪽에 있는 국가인데 그쪽에까지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 중단한 쪽 나라들을 보게 되면 폴란드, 불가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가장 유럽 쪽에서 대란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이 LNG에 특히나 세계 최대 수입국 그리고 2위, 3위가 한국과 일본이에요. 일본이 2위고요. 우리나라가 3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쪽으로 들어와야 될 천연가스들을 유럽 쪽에서 손을 써서 독식을 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로 동남아에 조금 약간 저개발 국가들 있잖아요. 방글라데시라던가 파키스탄 이런 쪽들에서는 지금 정전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와 그리고 일본 같은 아시아의 저개발 국가가 아니잖아요. 네, 이런 나라들에도 영향을 미치지 말라는 법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도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네. 이와 관련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맞아요. 그럼 현 시점에 가스주를 담아볼까요? 저는 차가 하필 디젤이에요. 네. 휘발유가가 많이 더 내렸다고 비싸잖아요. 하는데 지금 저는 난생 처음으로 휘발유보다 더 비싸게 지금 경유를 사고 있는 게 난생 처음이어서 네. 빨리 이 차를 어떻게 해버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네네. 정도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LNG 천연가스 계속해서 가스 관련주를 사보는 게 담아보는 게 길게 보는 게 괜찮을까요? 글쎄요. 아주 길게 봤을 때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우리나라의 관련주들은 굉장히 좀 테마성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될 텐데 지금은 강하게 121선을 뚫고 올라오는 파동이 또 만들어졌어요. 근데 아침만 해도 이게 121선 부근을 맞고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장중에도 심하게 일어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가면서 더욱더 심한 어떤 주가의 변동성을 일으킬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테마성이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밑으로 GSE나 경동도시가스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장 종목이 따라가다 보니까 같이 올라가긴 하는데 GSE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상단의 121선 저항대를 맞고 또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이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런 하락 끝에서는 결국에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장중에는 세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종가로는 그 밑에서 끝나버리고 변동성을 자꾸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경동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딱 보면은 121선에 걸쳐 있거든요. 그 장중에는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14.6%까지 급등하는 날이 있었어요. 7월 29일에 급등했지만 종가는 1%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접근하실 때는 약간 테마성이다라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만 가급적이면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요. 현대에너지솔루션 너무 많이 팔아서 걱정이에요라는 후회해요라는 의견도 네. 있고요. S에너지 이야기도 하시고 한화 이야기도 있는데 에너지 대란 우려 속에 현 시점 담아볼 종목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저희 기훈님이요. 네. 유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네. 화학주나 정유주 이런 전망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같은 에너지지만 맞아요. 지금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까지 좀 짚어주시겠어요? 글쎄요. 일단은 지금 태양광 종목들은 워낙에 세게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나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것들은 5일선이 깨지지 않고 정말로 급등주처럼 올라가고 대단하네요. 있고 오늘도 또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52주 신고가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PER로 비교를 해보면은 하나솔루션도 내년 예상으로 10배,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도 10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기존의 전통 화학 케미컬 이런 쪽들 말고 태양광 쪽에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10배만 받는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싸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시점에서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정 부분 조정을 줬을 때는 이런 종목들을 안 가지신 분들도 매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거기다 더불어서 아까 또 하나 질문을 주셨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글쎄요. 유가가 지금 감소하고는 있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 고용도 그렇고 미국에서 얘기한 대로 마지막 불우인 고용이 굉장히 견조하다 못해 세요. 너무나 세요.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이런 부분들까지 확실하게 꺾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은 임금이 물가도 올라가지만 임금도 5.2%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여전히 소비할 여력들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유가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이 수요가 다시 일어날 만한 요인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도 정유주들
일단은 약간은 피크아웃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정유주 쪽에 지금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정유사 쪽에 굳이 투자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배터리 쪽으로 걸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죠. SK 이노베이션. 그쪽을 보시고 들어가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일단 너무 정유 마진, 정제 마진 이런 것만 보시고 들어가는 건 약간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화학으로 보면 솔직히 화학도 네. 그러니까 원재료라고 하잖아요. 네. 석유가. 그쵸. 그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 보면 네. 이들도 장점일 수 있지 않아요? 장점이 될 수는 있는데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화학 쪽, 순수 화학 쪽 말고 저는 이제 케미칼 쪽 말고 이 정유 쪽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네. 정유단에 있어서는 정제 마진이 유가 레벨이 떨어지면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로 130달러 막 이렇게까지 갔었던 유가가 떨어지면은 정제 마진은 피크아웃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2분기 최대 실적이 다 정제 마진에서 거의 다 기인이 된 부분이고 거기다가 환율 효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어질 때쯤이면 주가는 미리 선반영돼서 하락을 어떤 해운주나 이런 것들처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저희 오이님이 근데 화나도 하도 되어서 이제 다시는 안 들어가려고요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거 왠지 한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냥 하나요? 네. 네. 한화 그리고 한화 솔루션 네. 오늘 안 그래도 저희가 좀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사용가 네. 사장님의 의견 듣고 끝내보죠. 지금 한화도 뭐 말씀하셨는데 한화 저 같으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살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거 너무 되어서 힘들대잖아요. 근데 네. 되어서 힘들어도 이게 타이밍상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 121선을 횡보하다가 이런 식으로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가볍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 같이 양매수가 들어와야지만 이런 파동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화도 좋겠지만 한화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갈 자리가 추가적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뭐 올해 초에 미국 현지 쪽에서 이제 미국 폴리실리콘 생산 기업 REC 실리콘의 지분 인수를 한 것과 또 중요한 관계가 있을 것 같고요. 모듈 공장도 미국 조지아 쪽에서 증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태양광 모듈 1위 사업자예요. 거기다 증설까지 완료된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 내에서 단일 모듈 사업자로는 최대 생산 캐파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이 지금 하려는 것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순간에도 한 41,000원까지 열어놓으시고 신규 매수 접근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나도 살 때는 사야 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감정과 이성을 좀 분리를 해야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데요. 1차 목표 주가 5만 원, 손절가는 매수가 41,000원에서 마이너스 10% 이내로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사용관 사장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